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는. 네, 안녕하세요. 이변의 데스크로 이영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소년재판을 통해 받게 되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법소년은 아시겠지만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을 말하고, 경찰서장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고,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법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앞둔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을까, 또는 전과가 나오면서 빨간 줄이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과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범죄 경력 조회에 사항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서류는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회사에서 대리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과 사실로 보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살 이상인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법이 특별히 선처를 해주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좀 미성숙한 부분을 좀 고려한다는 것인데요. 소년법 제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4살 이상인 경우 범죄 사실이 중하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형사처분을 통해 50만 원 벌금, 약식기소라도 나온다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전과는 빨간 줄이 생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해당 처벌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해당 기록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범죄사실 기록 조회를 하면 확인이 되어 취업할 때 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받은 내용이 전과에 해당되는 범죄 경력 조회는 남지는 않지만 수사 경력 조회는 남습니다. 이 부분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특수직인, 군인, 공무원 임용 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판례에서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 자료가 된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군관부를 임용할 시에 수사경력 자료까지 조회를 되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인권위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요. 공무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군이나 공무원, 특수직에 대해서는 좀 고려 요소로 삼았던 것 같은데, 사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다면 이것 또한 좀 위반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유무로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는 보호사건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 14살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내릴지 아니면 소년부로 송치할 때는 검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주로 범죄 경중이나 학생의 태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학생에게 유리한 서류를 가능한 제출해서 가능한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소년재판으로 갈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약식 기소 처분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분들이 좀 다수 있으셨는데요. 일부 사건의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 조금 대응만 잘했더라도 소년부로 송치가 됐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범죄 소년으로 보호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형사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단계에서 검찰에 빠르게 소년부로 좀 송치해달라고 좀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만 18세 학생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폭행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학생이 많이 잘못을 했죠. 그런데 합의가 잘 되었고 피해 학생도 선처를 좀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검찰에서 벌금 약식 기소 100만 원을 했는데요. 1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전과가 생긴다는 부분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부모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저희는 그때 빠르게
정식재판 청구를 했고 정식재판부에서 소년재판부로 송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재판부도 범행의 경중이나 이제 합의도 잘 되었고 다행히 소년부로 송치를 해줬고 생일을 딱 한 달 남기고 이제 보호 처분을 받고 전월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 사건의 경우 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충분히 소년부로 송치를 해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을 꼭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저희 법무법인 고은은 경기 남부 소년범죄센터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소년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엔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